이번에 일반 투자자인 개미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예. 미국 주식에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지금 환율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유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투자는 어떻게 지금 현명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다. 이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글쎄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좀 위험한 면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형태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성행한 거는 어떻게 보면 증권 회사들의 네. 영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가미가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수수료 그러니까,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거의 수수료가 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해외로 틀어서 이렇게 네.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상태니까 여기에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거나 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네, 상승을 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휘청해버리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해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 130년이 넘었다. 네. 그랬는데 왜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주식을 주로 삼고 해외 쪽은 아주 소액만 하겠느냐.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라고 하는 거는 국내보다는 알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하셔야 된다. 예, 네.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센터장님한테 하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테크에서 중요한 게 사람들은 주식이랑 부동산만 생각하지만 예. 저를 처음 만난 날 채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회사채. 예. 그럼 지금 같은 위기 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회사채에서 트리플 B 플러스 이렇게 네. 되면 이제 투자 등급의 맨 아래에 있는 네. 회사가 네. 되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대충 있는 거 보면 지금 뭐 대한항공도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 있고 네. 뭐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국적 항공사가 어떻게 망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채권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회사채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량하다고 생각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한없는 의심이 네. 계속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특히 이제 은행이 발행하고 한 신종자본증권이나 그렇죠. 후순위채 이런 네. 것들은 은행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주식은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 채권은 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낯설게 걸로 여기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식은 내가 투자하면 뭔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뭐 더 길게 15년 30년 뭐 이렇게 하더라도 누적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채권이 월등히 높거든요. 압도적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매일같이 주식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채권을 해야 될 때는 채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또 이제 주식을 네.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쪽으로서 가는 게 낫지 그냥 뭐 하나에, 그렇죠. 그리고 채권 저거는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네.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채권 많이 할 때에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채권 너무 어렵잖아.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편견이 하거든요. 있죠. 100만 원만 있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 10,000원만 있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 하지만 주식이 더 어렵죠. 왜냐하면 훨씬 더 어렵죠.
채권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만 판단하면 되지만 그렇죠. 주식은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그거에서 더 올라가서 이 회사가 과연 이익을 제대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어떤 게 더 어렵냐.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판단하기 그렇죠. 어렵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채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예. 최근 이 두세 달간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은데 예.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실용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글쎄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 친구는 저 얘기할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주식시장에서 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수가 생각하는 것이 더 들어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들이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보따리 짐을 쓰고 친구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수가 가는 거 외에 꼭 저게 맞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좀 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뭐라고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증권회사들이 만드는 레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최소한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정도는 한번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그 했다가 이거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가가 오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는 내가 산 것보다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어느 기업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 논리로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내가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그걸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내다 팔아버리고 그렇죠. 가거든요. 또 휘둘리게 되죠. 예, 그걸 한 3번 정도만 하면 내 전 재산의 최소한 50% 정도가 날아가 버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죠. 100% 이해하는 투자만 하고 예. 그 이해하는 거를 스스로 공부해서 해라. 예,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